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월에 있었던 조 로건과의 인터뷰에서 LA가 항상 화재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북쪽에서 엄청난 양의 물이 흘러내려와야 하는데 어떤 물고기종을 보호하려고 인위적으로 강의 흐름을 태평양 쪽으로 흐르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는 항상 물이 부족하고 대형 산불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트럼프는 또 화재를 예방하려면 마른 나무와 가지를 정기적으로 치워줘야 하는데 그냥 방치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더 많은 양의 물이 캘리포니아 남쪽으로 흐르게 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에 캘리포니아 주지사인 개빈 뉴섬의 반대로 무산됐다고 말했습니다. 조 로건은 작년에 있었던 또 다른 인터뷰에서 LA 지역 화재에 대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내가 LA 살 때 불이 나서 집에서 3번이나 대피한 적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불이 났을 때는 우리 집 바로 앞에 있었던 집 2채가 불타서 사라졌다. 사방에서 불이 타오르고 집이 무너지는 걸 보면 공포영화를 보는 것 같은 두려움을 느낀다. 나는 우연히 어떤 소방서와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다. 그는 강한 바람이 불 때에 맞춰 화재가 발생하며 LA 전역이 불바다가 될 거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거라고 했다. 한번 화재가 발생하면 수천 에이커의 땅이 한꺼번에 불타오르고 강한 바람이 지붕과 덤불에 불씨를 날려서 더 많은 화재가 발생한다. 지금 모든 것이 메말라 있다. 화재는 보통 한 곳이 아니라 여러 곳에서 한꺼번에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그리고 얼마 안가 이들의 우려가 현실이 됐습니다. 지난 1월 7일 캘리포니아주 LA 카운티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팰리세이즈 산불을 시작으로 이튼 산불, 허스트 산불 등 최소 7개의 산불이 LA 카운티에서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습니다. 화재는 산타아나 강풍을 타고 걷잡을 수 없이 빠르게 번져서 약 160제곱킬로미터의 면적을 태웠습니다. 이는 서울시 면적의 4분의 1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LA시를 포함한 88개 도시로 이루어진 LA 카운티는 약 1000만의 인구가 거주하는 미국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카운티입니다. 이 화재로 가장 큰 피해를 본 지역은 팰리세이즈와 말리부였다고 합니다. 그 결과 LA에서도 가장 부유한 지역으로 꼽히는 이곳에서 수백 채의 주택이 소실됐고 페리스 힐튼과 멜 깁슨, 안소니 호킨스, 그리고 빌리 크리스털 같은 유명인들도 집을 잃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얼마나 많은 피해가 발생할지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일각에서는 기후변화로 인한 건조한 날씨와 강풍을 화재의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하지만 한쪽에서는 이 재난이 기후변화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오히려 무능력한 캘리포니아 정부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LA 산불로 가장 많이 욕을 먹는 인물로 캘리포니아 주지사인 개빈 뉴섬, LA 시장인 캐런 패스, 그리고 LA 소방국장인 크리스틴 크라울리가 있습니다. 개빈 뉴섬과 캐런 패스는 둘 다 민주당 소속으로 DEI 정책을 적극적으로 밀어붙이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다양성, 형평성, 그리고 포용성의 줄임말인 DEI는 언뜻 보면 좋은 뜻으로 들립니다. 하지만 이름만 살짝 바꿨을 뿐이지 PC주의, 그리고 워크 사상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DEI는 게이와 트랜스젠더, 여성, 그리고 다양한 인종에 대한 차별을 없애자고 말하지만 역차별을 조장하고 능력과 적성은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다양성만을 내세운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심지어 LA 소방국장인 크리스틴 크라울리도 레즈비언으로 알려졌습니다. LA가 추진하는 DEI 정책은 특히 이번 화재에서 큰 이슈가 됐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화재가 발생하기 며칠 전인 1월 2일, 강풍이 불 거라고 내다본 기상청은 LA 지역에 화재 경보를 발령했고 그 다음날 LA 기상청은 화재 위험을 알리는 브리핑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고에도 불구하고 LA 시장인 캐런 패스는 1월 4일에 가나 대통령의 취임식에 참석한다는 이유로 LA를 떠났습니다. 캐런 패스는 이전에도 잦은 해외 일정으로 비난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캐런 패스는 해외 일정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는데 기어코 약속을 어기고 가나로 떠난 것이었습니다. 화재 경보가 있을 때 시장은 주변 지역으로부터 소방 지원을 요청하고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시장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각 부처에 명령을 내리고 필요하다면 규제를 완화해서라도 소방대원들이 신속히 불을 끌 수 있게 해야 합니다. 하지만 화재가 발생했을 때 캐런 베스는 지구 반대편 가나에 있었습니다. 공항에서 캐런 베스를 만난 기자가 화재에 대해서 할 말이 없느냐고 묻자 베스는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Do you owe citizens an apology for being absent while their homes were burning? Do you regret cutting the fire department budget by millions of dollars, Madam Mayor?
Have you nothing to say today? 앞에서 말한 것처럼 LA 화재가 발생한 직접적인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지사 후보였던 마이클 셸런버거는 한 인터뷰에서 두 개의 화재 원인을 꼽았는데 가장 먼저 노후화된 전력선을 언급했습니다. 노후화된 전력선에서 발생한 불꽃이 주변에 메마른 초목에 튀면서 산불을 발생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셸런버거가 언급한 두 번째 원인은 바로 노숙자들로 인한 방화였습니다. 셸런버거는 이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약마다 고유의 특성이 있는데 노숙자들이 주로 하는 마약은 불을 지르고 무엇이든지 파괴하고 싶은 강한 충동을 일으킨다. 그들은 자기가 초인이 된 것으로 착각해 굉장히 폭력적으로 행동한다. 지금까지 LA 카운티에서 발생한 화재의 절반은 노숙자들이 일으켰다. 모든 방화가 마약 때문에 일어난 건 아니지만 마약이 불을 지르고 싶게 만드는 건 분명하다. 현재 캘리포니아에는 약 18만 명의 노숙자가 있다고 알려졌는데 이는 전국의 모든 노숙자의 25%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이 중에서 LA 카운티에만 약 4만에서 6만의 노숙자가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특히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캘리포니아의 노숙자 문제를 오히려 악화시켰다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2019년에 캘리포니아 주지사에 선출된 개빈 뉴섬은 차기 민주당 대선 후보로까지 거론될 정도로 큰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그가 주지사가 되고 나서 캘리포니아의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2014년 캘리포니아는 프로포지션 47이라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훔친 물건의 가치가 $950 이하인 경우 중범죄에서 경범죄로 분류됐고 마약을 소지했다 하더라도 경범죄로 분류됐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훔치거나 마약을 소지해도 감옥에 가지 않습니다. 프로포지션 47의 목적은 범죄자를 체포하고 수감자를 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예산을 절약해서 이 예산을 대신 교육이나 노숙자를 보살피는 데 써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누구나 예상할 수 있듯이 이 법안은 큰 부작용을 가져왔습니다. 범죄자들은 법의 허점을 이용해서 대놓고 물건을 훔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도 도둑을 체포해봤자 처벌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결과 캘리포니아에서의 절도 범죄율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게다가 마약 사용량도 크게 증가해서 더 많은 범죄자와 노숙자를 양성했습니다. 이런 문제가 불거지자 캘리포니아에서는 프로포지션 47을 수정하거나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개빈 뉴섬은 법안을 수정하는데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예산이 노숙자를 줄이는 데 쓰이는가 하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개빈 뉴섬이 주지사가 된 2019년 이후 캘리포니아는 노숙자를 위해서 $240억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하지만 노숙자의 수는 오히려 40%가 증가했습니다. 예산이 노숙자를 갱생시켜서 사회로 복귀시키는 데 쓰인 게 아니라 노숙자에 대한 보조금으로 쓰였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노숙자가 편하게 살 만큼 충분한 보조금을 줌으로써 오히려 노숙자 생활을 계속하게 했습니다. 이런 지원 정책은 또 미국 전역의 노숙자가 캘리포니아로 모이게 유도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마약을 해도 처벌을 받지 않으니 노숙자 입장에서는 금상첨화였습니다. 셜런버거는 한 노숙자를 인터뷰한 것에 대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노숙자들은 처음에는 거짓말을 하지만 친해지면 사실을 말한다. 나는 제임스 처치라는 노숙자와 대략 1시간 정도의 인터뷰를 했었다. 그는 캘리포니아가 마치 계속 노숙자로 있어달라고 돈까지 챙겨주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 달의 보조금으로 $650를 받고 있고 음식값으로 추가로 $200까지 챙겨준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핸드폰에 넷플릭스와 아마존 프라임까지 깔았다고 자랑했다. 가로등에서 전기를 끌었을 수 있어서 부족한 게 없다고 했다. 과거에는 노숙자가 거리에서 노숙을 하면 감옥이나 재활센터로 보냈다. 그런데 지난 40년간 민주당은 단지 불쌍하다는 이유로 노숙자를 갱생하려는 정부의 개입을 없애버렸다. 캘리포니아의 노숙자 문제에 불만을 제기한 또 다른 인물은 안나 카스파리안입니다. 정치평론가인 아나 카스파리안은 원래 민주당을 지지했지만 최근 민주당의 행보에 실망하면서 민주당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카스파리안은 캘리포니아의 노숙자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캘리포니아는 노숙자 문제를 해결한다고 $250억 낭비했다. 이 예산이 어떻게 쓰였는지를 조사했는데 주정부는 예산의 상당 부분을 새로 만들어진 여러 비영리 단체에 나눠줬다는 것이 드러났다. 하지만 더 깊이 조사해보니 이런 비영리 단체들이 정부에서 받은 예산을 자기들끼리 나눠 가졌다는 것이 밝혀졌다. 어떤 비영리 단체는
노숙자들에게 마약 파이프를 나눠주기까지 했다. 노숙자를 위해 숙소를 짓는다고 막대한 예산을 타갔지만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정치인들과 비영리 단체들이 우리의 세금으로 무슨 일을 하는지 정확히 알며 세금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하기 힘들다. 경찰 예산을 삭감한 것도 전혀 이해가 가지 않는다. 한 번은 개를 산책시키고 있었는데 노숙자 2명으로부터 공격을 받았다. 남자 2명을 상대로 여자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다. 다행히 큰 사고가 나진 않았지만 내가 겪은 가장 무서운 일 중 하나였다. 내가 이 사건을 공개했더니 노숙자들에 대해서 나쁘게 말했다고 비난한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어떤 이들은 내가 인종차별주의자라고 말했다. 그런데 나는 한 번도 나를 공격한 이들의 인종을 공개한 적이 없었다. 그들은 백인이었다. 인종차별주의자는 내가 아니라 나를 비난했던 이들이다. 하지만 캘리포니아의 문제는 노숙자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캘리포니아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고 과도한 규제와 살인적인 생활비로 많은 사람들이 캘리포니아를 떠나서 텍사스나 네바다 등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이나 소방관 같은 공무원들도 캘리포니아를 떠나는 대열에 합류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임금으로는 캘리포니아의 터무니없이 높은 생활비를 감당할 수 없어서입니다. 가뜩이나 범죄와 화재에 취약한 캘리포니아인데 이들까지 떠난다면 동원할 수 있는 인력에 큰 공백이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메마른 초목을 관리하지 않고 방치한 것도 LA 산불의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습니다. 화재를 예방하려면 불이 붙기 쉬운 초목을 치워야 합니다. 최근 LA에는 비가 오지 않는 데다 강한 바람마저 불어서 나무와 덤불이 메말라 있었습니다. 이런 초목에 한번 불이 붙으면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운동가들이 특정 동물과 생태계를 보호한다면서 덤불과 초목을 제거하는 것에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그 결과는 그 동물의 생태계뿐 아니라 훨씬 더 넓은 지역과 인간의 주거 지역까지 초토화한 초대형 산불이었습니다. 캘리포니아 수도전력정책국장인 에드워드 링은 이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거에는 땅을 임대해주는 대가로 벌목회사가 전봇대 주변에 있는 초목과 덤불을 치워줬다. 하지만 지금 그랬다가는 고소를 당할 것이다. 초목을 치우려면 먼저 주변 환경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조사해야 하고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일을 하려면 비싼 돈을 주고 따로 변호사를 고용해야 한다. 전선 주변에 초목을 제거하는 것은 큰일이 아니다. 일꾼 3, 4명이 일주일 안에 끝낼 수 있는 일이다. 비용도 $20,000 정도다. 2가지 종류의 환경운동가가 있다. 첫 번째 부류는 인간이 어느 정도 자연을 훼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한다. 두 번째 부류의 환경운동가는 인간이 도시를 건설하는 것마저 부정하고 완전히 자연으로 돌아가길 원한다. 이런 부류는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 만약 화재가 발생해서 도시가 완전히 타버리면 그들은 오히려 좋아할 것이다. 그들은 이 지역의 주인이 인간이 아니라 퓨마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이번 화재로 LA 지역에 리더십 부재가 드러났습니다. 특히 LA시장 캐런 베스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88개의 도시가 합쳐진 LA 카운티에는 겨우 29개의 소방서가 있습니다. 이는 대부분의 도시에 자체적인 소방서가 없다는 걸 의미합니다. 하지만 캐런 베스는 더 많은 소방서를 짓는 대신에 소방 예산을 삭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에 따라 LA 소방국 예산이 전년도 대비 약 $1,800만 감소했고 추가로 16개의 소방서를 폐쇄할 계획이었다고 합니다. 소방국장 크리스틴 크라울리는 예산을 삭감하면 소방국이 화재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이 현저히 저하될 거라고 경고했지만 무시됐다고 합니다. LA 산불이 발생하고 소방 예산 삭감이 피해를 키웠다는 비판이 나오자 캐런 베스는 예산을 삭감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크리스틴 크라울리는 한 인터뷰에서 예산이 삭감된 게 맞다면서 캐런 베스 시장의 말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크라울리는 그러면서 소방서가 항상 인력 부족과 장비 부족을 겪고 있어서 제대로 화재에 대응할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고장난 소방차 100대가 예산 부족으로 정비를 받지 못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참고로 이번 화재의 총 피해액은 무려 $2,500억 달러로 추정됩니다. 셸런버거에 따르면 피해액의 0.02%인 $5천만 달러가 소방서에 투입됐다면 100대의 소방차를 화재 위험 지역에 대기시켜서 화재를 조기에 진압했을 거라고 합니다. 한편 화재 피해가 가장 컸던 팰리세이즈 지역의 일부 소화전에서 물이 나오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화재 진압에 큰 어려움을 겪었고 피해가 확대됐습니다. 당국은 화재를 진압하느라 물 사용량이 급증해서 소화전의 물 공급에 과부하가 걸린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숨겨진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팰리세이드 바로 옆에는 산타 이네스라는 대형 저수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화재가 발생했을 당시 산타 이네스 저수지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저수지가 비어 있던 이유는 이렇습니다. 저수지 물에 새똥이 떨어지는 걸 막으려고 덮개를 씌우는데 당시에는 덮개가 조금 찢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덮개를 수리하려고 물을 뺀 것이었습니다. 덮개를 수리하는 것은 큰일이 아니어서 최대 일주일이면 작업이 끝났을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로 공사가 지연되면서 저수지가 1년 동안이나 방치됐습니다. 만약 산타이네스 저수지에 물이 차 있었다면 그 지역의 수압을 끌어올려서 충분히 소화전에 물을 공급했을 겁니다. 참고로 저수지의 관리를 맡고 있던 LA 수도 전력국의 CEO인 제니스 키뇨네스의 연봉이 무려 75만 달러라고 알려졌습니다. 그런 고연봉을 받으면서도 1년이나 저수지를 방치해서 이 사태를 초래한 겁니다. 아나 카스파리아는 LA에 더 많은 저수지가 필요하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2014년 이후에 얼마나 많은 저수지가 지어졌는지 아느냐? 0개다. 정치인들이 캘리포니아를 완전히 망쳤다. 그리고 개빈 뉴섬이 이들의 가장 위에 있다. 산타 이네스 저수지는 덮개만 수리하면 되는데 1년이나 방치됐다. 왜 그런지 아느냐? 극성 환경운동가들과 이들 뒤에 숨어서 각종 규제를 만드는 사람들 덕분에 LA 지역에서 무언가를 건설하고 수리하는 것은 엄청나게 까다롭고 비싸고 오래 걸린다. 그래서 2000년 이후에 캘리포니아에 지어진 저수지는 단 한 개도 없다. 10년 전 캘리포니아는 수십억 달러를 들여서 더 많은 저수지를 짓게 하는 프로포지션 1이라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저수지는 비가 많이 올 때 비를 저장하는 용도로도 쓰입니다. 1년 전 캘리포니아에는 엄청난 폭우가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 단 한 개의 저수지도 건설하지 않아서 그 물을 그냥 바다로 흘려보냈다고 합니다. 이번 화재를 통해 캘리포니아와 LA가 추진하는 DEI 정책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LA 소방국장 크리스틴 크라울리는 과거 한 인터뷰에서 다양성과 포용성을 소방국의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말했습니다. 크라울리는 이 정책의 일환으로 소방국 내 DEI 부서를 신설했고 백인 남성 소방관의 수를 줄였습니다. 하지만 불을 끄는 게 임무인 소방서에서 다양성을 더 우선순위에 뒀다는 발언은 큰 논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이번 화재에서 소방국의 대응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드러나면서 과도한 DEI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LA 화재가 발생한 직후 MBC 앵커인 메건 켈리는 소방국 내에서의 DEI 정책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 몇 년간 LA 소방국장은 소화전에 물을 채우는 것보다 다양성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LA 소방국장이 레즈비언이든 아니든 무슨 상관인가? 불을 끌 수 있느냐가 중요하지 소방관의 성지향성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왜 3,300명의 소방관 중에서 여자 소방관은 겨우 100명인지 아는가? 여자가 신체적으로 남자보다 약하기 때문이다. 소방관이 되기 위한 자격 조건을 낮추지 않는 한 대부분의 여성들은 시험에 통과할 수도 없다. 일반적인 여자는 덩치 큰 아놀드 슈와제네거 같은 남자를 구출할 수 없다. 아놀드 슈와제네거는 실제로 LA에 살고 있다. 이건 말이 안 된다. 크라울리는 소방국 내에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부서를 만들어서 소방전에 물을 채우는 걸 가르치는 대신에 DI의 중요성을 교육했다. 우리는 소방서 내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관심이 없다. 하지만 소방관은 불이 났을 때 나와 내 집을 보호해야 한다. 그것이 소방관의 진짜 임무다. 최근 LA의 한 여성 소방관의 인터뷰가 화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LA 소방국의 다양성 책임자라고 밝힌 이 여성은 불이 타고 있는 집에서 덩치 큰 남자를 구출할 수 있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이 여성은 즉답을 피하면서 만약에 남자가 불타는 집에 갇히면 그것은 남자의 잘못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황당한 인터뷰는 맹목적인 DI 정책의 해악을 알리는 바이럴 영상이 됐습니다. DI 정책을 추진하는 것 외에도 LA 소방국장은 미흡한 화재 대처로 많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동료 소방관들마저도 크라울리를 비난하는 대열에 합류하고 있습니다. 은퇴한 소방관들은 크라울리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만약 당신이 일을 제대로 했다면 사망자는 줄어들었을 것이고 피해를 최소화했을 것이다. 하지만 화재 예방 시스템은 찾아볼 수 없었다. 우린 이것이 당신의 경험 부족, 오만함, 그리고 무능력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한가에선 이번 화재가 캘리포니아 정부와 소방국의 잘못이 아니라 기후 변화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에 대해 셸런버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LA 산불은 기후 변화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다. 1877년부터 LA 지역의 강우량을 자세히 기록했는데 지금까지 강우량에 큰 변화가 없었다. 비가 많이 오는 해가 있고 비가 적게 오는 해가 있다. 1월에 산타아나 강풍이 분 적도 과거 여러 차례 있었다. 올해는 비가 적게 왔지만 작년과 재작년에는 엄청난 양의 비가 왔다. 기후가 극적으로 변하는 것이 캘리포니아의 특징이다. 하지만 지난 140년간 강수량의 총체적인 변화는 없었다. 지금까지 보면 주정부와 LA 소방국은 이번 화재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가 LA 화재에 대한 영상이었습니다. 모두 불조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서 에이스였습니다.